네, 반갑습니다. 박무석입니다. 네, 앞에 우리 청 교수님 설명했는 그 커피를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타이틀이 이상하고 요상스러운 커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만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주 먹으면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커피 앞에 말씀드렸지만 커피 독성은요, 커피 안에 항상 어디 바깥에 보면 건강식품이라든지 어떤 누가 팔고 있는 어떤 제품들을 보면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십니까? 어떤 식품도 보면은 먹으면 어디 좋다 어디 좋다고만 이야기됐지 먹으면 어디 나쁘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커피도 좋은 점은 앞에 설명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나쁜 점은 이미 발표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커피 안에는 발암물질이 발생된다. 왜? 태웠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미 커피는 발암 성분이 있다고 유엔에서 공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 커피 안에는 약 30여 가지의 발암 성분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사저널 2005년도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음식을 삼키는가 발암물질을 먹는가. 그래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음식이 아니고 발암물질을 먹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여기 주위에 누가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롭다 했었죠.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롭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담배보다도 50배 해로운 것이 커피다.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담배 50개피 피운 거와 똑같아. 50개 피면 두갑 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현재까지 그래 커피를 먹고 있었어요. 일반 커피의 독성 물질이 약 200에서 4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든 힐링 커피는 수치 검사를 해보면은 약 5 정도 나옵니다. 5 이하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커피보다 100분의 1 이하로 독성 물질이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커피 제일 먼저 만들 때 이론이 뭐냐 그러면 생명인자라 하는 이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생명이 창출되는 건 생명인자가 이 우주나 지구 상공에 어딘가 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된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 이론에서 생육강선, 즉 빛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빛이 도달한 장소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은 거기서 생명이 탄생되더라. 다음. 탄생된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발생되느냐? 씨앗입니다. 그렇죠? 씨앗 없이 식물이 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씨앗입니다. 사람도 왜? 부부가 왜 결혼을 해야 되냐? 남자 여자가 왜 있어야 되냐?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있죠. 그래서 씨앗이 탄생돼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씨앗이 없으면 새끼 없습니다. 다음. 씨앗. 근데 시중에 나오는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씨앗을 어떻게 먹느냐? 그냥 씨앗 그 자체, 열매 그 자체로 먹어보니까 결코 좋은 현상을 못 일으킵니다. 왜? 자체가 오막이 다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그대로 먹는, 자연이 그대로 먹는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은 결코 그 열매를 가공하면은 안 좋아져요. 그냥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하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먹는 동물이 가공해 먹는 인간보다 빨리 죽어요. 무슨 말이냐? 결코 뭔데 그대로 먹는 게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다 가공해서 익혀서 먹습니다. 그래서 식물 안에 좋은 성분들, 그걸 폴리페놀이라고 해요. 폴리페놀을 파괴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을 가공을 하면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게 파괴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폴리페놀이 뭔데? 다음. 아까 우리 청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빠른 말로 딱 지나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네, 폴리페놀 그러면 벌써 전문 용어예요. 커피 만들 때는 폴리페놀,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폴리페놀 안에 하이드록시기 이래가지고 OH 산소 물질 하나, 수소 물질이 하나가 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좋은 물질은 중성이에요. 즉 산소 물질 O는 산성입니다. 수소 물질 H는 수소예요. 그런데 폴리페놀이 왜 좋은데 O 하나, H 하나 같이 있거든. 같이 있으니까 산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그 알칼리도 아닙니다. 자, 더구나 OH가 두 개 있어요. O 두 개, H 두 개. 즉 H2O2예요. 우리 청 교수님 뭘 많이 뭐라 하던가요 앞에? 물이죠. 물이 분자 구조식이 뭔데? H2O입니다. 즉 물을 보면은 폴리페놀은 H2O2예요. 거기서 H2O 물이 빠져버리면 O가 하나 남습니다. 이 O 하나만 있으면 이것은 몸에 모든 염증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됩니다. 근데 식물에 있는 활성산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식물에 있는 활성산소 O는 몸속에 있는 병을 일으키는 O하고 결합을 해서 O2가 되어버립니다. 즉 산소로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O2가 돼요. 즉 O2가 되면서 누구나 물이 발생해요. 그러면 폴리페놀이 들어가면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물이 발생됩니다. 즉 폴리페놀 몸에 들어가면은 하면은 좋은 산소가 내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랫도리로는 소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이 발생합니다.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은 아주 많고 좋은 성분들은 뭐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집니다. 다음. 커피의 폴리페놀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클로로겐산입니다. 그래서 일명 클로로겐산 큰 사람도 있고 클로로겐산 큰 사람도 있고 이겁니다. 여기 커피 성분이죠. 다음. 커피 안에 제일 많은 클로로겐산이 하는 역할이 뭐냐? 커피 안에 제일 커피에 찍고 있는 폴리페놀은 어떤 식물에 있는 클로로겐산보다도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앞에 하고 내용이 같네. 챙겼습니다. 그죠? 글루코스 아까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성분이 어떤가? 검사를 해달라. 자, 클로로겐산 커피 안에서 항산화 작용, 아까 제일 제가 H2O2 이야기했죠.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낮춰줘요. 병이라면은 사람들 병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저는 병명 잘 모릅니다. 왜? 너무 많아요. 의사 처방전, 병원에 처방전 나오면은 이름도 모르는 새로운 병명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에 병, 머리염, 머리염이에요. 눈염, 코염. 우리말 하면은 무식해 보이니까 한자어로 합니다. 비염, 입염이 아니고 구강염. 그죠? 그래 한자로 붙이면 돼요. 목염, 위염, 팔염, 다리염, 그다음 대장염, 소장염 붙이면 다 염인데 그것이 뭔데? 병이에요. 거의 병입니다. 즉 염증을 제거시킬 수 있으면 병은 굉장히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커피는 어떤 우리 저희들 만난 힐링 커피는 어떤 병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병이 좋냐 어느 병이 좋느냐 묻지 마세요. 병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커피예요. 그냥 대신 염증은 낮춰줍니다.
염증을 낮춰주고, 피를 깨끗해지고 염증을 낮춰주고,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오죠.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커피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요. 그것밖에 없어요. 자, 저희들 커피 원산지 커피를 씁니다. 자, 저희들 커피에 이제 이상한 점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잠이 오는 커피입니다. 제가 잠이 오는 커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커피 먹고 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람은 잠을 안 자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커피를 보면 잠이 안 오거든. 다른 커피는 잠이 안 오잖아요. 수면을 방해하잖아. 저희들 커피는 잠이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자면은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푹 잔 사람이 저희들 커피 마신다고 또 잠이 오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죠? 안 잔 사람만이 잠이 옵니다. 그리고 왜 잠이 오는데? 왜 잠이 오는데? 커피 먹을 때 물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중에서 1%의 커피와 99%의 물입니다. 당연히 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 대부분 증상이 탈수증이에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니까 당연히 잠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커피를 먹으면 몸이 차오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뭐냐? 몸에 열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곤함을 줄여줍니다. 저희들 커피 먹으면 왜 피곤이 줄어드는데? 당연하지요. 간에 좋은 클로로겐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소변으로 뭔데? 나쁜 물질이 배출되니까, 해독이 되니까 당연히 뭔데? 피로는 회복되는 거죠. 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커피 마시면. 그럼 뭐 특별히 저희들 커피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빈속에 마셔도 속이 편한 커피. 떡 좋아하시는 분, 빵 좋아하시는 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 뭐 녹차 좋아하시는 분, 뭐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출할 때 저는 과자를 좋아합니다. 출출할 때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빈속에 먹는다. 빈속 알죠? 공복에 먹으면 결과가 뭔데? 뒷결과 끝이 별로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지금 딱 조금 자요. 지금 시간 좀 지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커피 알고 예를 들어서 오늘 준비된 것이 떡입니다. 그래서 떡만 빈속에 드셨다. 그러면 한 5시나 6시 되면 속이 어떤데? 예, 뭐 더부룩하고 쓰립니다. 시중에 바깥에 자판기 커피라든지 바깥에 시중에 있는 커피를 갖다가 빈속에 한번 드셔보세요. 빈속에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손님 만나든지 뭐 어떤 자리에서 초대받아 갔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저 장거리 운전하다가 휴게소에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먹든지 다 빈속에 먹으면 덜쩍지근하고 뭔데 속이 더부룩합니다. 저희들 커피는 힐링 커피는 드시면 빈속에 드시면 가뿐합니다. 속이 깨끗해요. 즉 속이 깨끗하다는 말은 위가 빈다는 이야기예요. 위장이 비면은 소화는 왜 잘 되는데 빈 위에다가 음식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소화는 잘 되게 있어요. 네 번째, 피부에 좋고 몸매도 좋아지는 커피입니다. 저희들 커피는 피부에 좋아지고 몸매에 좋아지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는데? 지방 대사가 맞으니까요. 피부에 산도가 맞아져요. 그러니까 피부가 뭔데? 뺀질해야 됩니다. 뺀질뺀질해야 됩니다. 산도가 맞으면 뺀질뺀질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매는 왜 좋아지는데? 몸매는 쓸데없는 체지방이 분해되니까요. 체지방이 분해되고 소변을 볼 때 물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니까 당연히 쓸데없는 지방산이 줄어드니까 몸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시중에 커피가 다이어트 커피라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많이 나오는데 다이어트 커피가 비싼 가격이 나오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커피는 원래부터 뭐가 되는데 다이어트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커피라고 따로 사볼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커피인데 그냥 커피는 한 잔에 2,000원, 3,000원이면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 커피는 한 잔에 10,000원이에요. 두 개 차이점은 뭔데?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돈만 비싸게 주고 사무가 다이어트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커피는 원래부터 다이어트 되더라, 디톡스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커피 뭐 드시는데 뭐 다른 거 뭐 몸에 좋은 거하고 같이 먹어도 되느냐, 뭐하고 같이 먹어도 되느냐. 아, 있으면 같이 드세요. 주위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드세요. 왜? 같이 드시면 좋죠. 시너지 효과 있어. 대신 커피만 드시더라도 일반 저희들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즉 저희들 커피만 마시더라도 문제, 다른 건강식품 못지않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건강식품 사물 돈 있으면은 우리 커피 사무도 괜찮습니다. 뭐 자료는 순천대학 자료, 아까 나온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 오늘 강의하신 그 자료는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또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연락하면은 복사됩니다. 우리 만만한 본부장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여리까네 복사 연락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커피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좋은 아사이베리, 그러니까 제가 앞에 좋은 붙여놨죠. 일반 아사이베리는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저는 효과 안 나요. 좋은 아사이베리는 좀 비쌉니다. 금액이. 예. 좋은 아사이베리는 금액이 비싸요. 좋은 아사이베리의 오락 수치라고 해서 즉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다. 제거 능력 수치가 약 1500 정도가 나오면 아주 좋은 아사이베리, 고급 아사이베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야채를 먹어라, 과일을 먹어라 하는데 야채와 과일 평균적으로 오락 수치가 약 100에서 3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00이면 굉장히 좋다. 뭐 브루클린, 괜찮고 근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 뭐 토마토, 방울토마토 80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 힐링커피 오락 수치는 얼마인데 6천에서 35,000 정도 나옵니다. 왜 저렇게 포괄적으로 6천에서 35,000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락 수치상으로서는요, 오락 수치라고서 토마토 반 트럭 듭니다. 커피 한 잔 마신 양이 토마토 반 트럭 듭니다. 이 말이에요. 오락 수치상으로. 토마토 반 트럭 드실 분은 예, 여기에 그 정도 배가 반 트럭 가오면 여기 계신 분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커피 한 잔 내 혼자 활짝 마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수치가 6천에서 35,000. 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우리 강양신 전무가 열심히 커피를 똑같이 일정하게 볶는다고 예?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뭔데? 본인 기분이 조금 좋을 때는 잘 나와요. 35,000. 근데 집에서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듣고 나오면은 6천입니다. 그 수치 차이가 좀 납니다. 똑같이 일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약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커피는 이상하게도 마실수록 피가 맑아지는 아주 수상한 커피입니다. 피가 맑아진다. 저희들 커피는. 그래서 피의 혈액에 관련되는 어떤 병이라든지 증상에 대해서 저희들 커피가 좋느냐 나쁘느냐 앞으로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이해되죠? 묻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에 우리 청 교수님이 자료를 다 제공해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힐링커피를 안 드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뭐하냐 하면은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 안 쉬면 어찌 됩니까? 바로 갑니다. 그래서 숨은 부지런히 씻으면서 물을 자주 마십시오. 제가 커피 드시고 난 데는 꼭 뭘 먹으라 했나? 물을 먹어야 된다. 왜? 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물을 많이 먹어라. 참 지금 바깥에 하는 이야기가 웃어 보여요. 뭐가 웃었냐 하면은 적당히 운동을 해라. 이 적당히가 얼만데? 음식을 많이 먹지 마라. 그럼 많이 먹지 마라 말은 그럼 뭐 적게 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적게 먹는 양이 얼마나 먹어야 돼? 운동을 많이 해라. 죄송하지만 지금 내 주위에서 90 넘으신 분이 운동을 부지런히 하신 분 맞습니까?
저하고 생각해보세요. 집안에서 90 넘으신 분이 운동을 부진을 하셨던 분이 계시느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운동했는 걸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90 넘어가셔가지고 경로당에서 어른 노릇하고 계십니다. 그죠? 많이 먹지 마라. 많이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럼 적게 먹으라. 아, 적게 먹으라. 얼마나 먹어야? 한 숟가락 먹으란 말이야? 두 숟가락 먹으라. 기준 측정치가 없어요. 정시정량,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으라.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마다 얼마나 먹어야 돼? 니는 10g 먹어라. 니는 15g 먹어라. 니는 10숟가락 먹어라. 니는 15숟가락 먹어라. 왜 맞는데? 정시 아침에 식후에 먹어라. 점심 식후에 먹어라. 저녁 식후에 먹어라. 아침 또 안 먹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까? 저녁 늦게 먹는 사람은, 저녁 일찍 먹는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요래 애매모호 두리둥실 이야기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을 마시라. 1.5리터 물어, 3리터 물어, 2리터 물어. 딱 물 기준 딱 해가지고 오늘 내가 밥을 먹고 국을 먹었으니까 아 여기에서 뭔데? 아이고 한 150리터 묻네. 그럼 그만치 빼고 먹고 요만치 먹고 계산하고 먹는 사람 그렇게 발표하는지도 안 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뭔데?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채소는 먹어라. 채소는 지키라. 채소 양을 먹고 뭔데? 채소 한도는 지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하면 되는데? 운동을 얼마나 하면 되는 데가 모르겠고 먼저 적어도 숨쉬기 운동, 밥 먹기 운동, 말하기 운동, 눈뜨가 쳐다보기 운동, 말 듣기 운동, 그리고 뽀뽀뽀뽀 걸어다니는 운동 정도는 해라 이 말이에요. 먹는 것은 어째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은 요 정도 먹으면 배부르네 싶을 까지만 먹어라.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데? 먹고 싶을 만큼 먹어라. 먹고 싶으면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먹어라 이거. 그런데 이왕이면 남들이 다 물을 많이 먹어라 이거. 많이 먹어라 근데 넘어가야 먹지. 물이 맛있다. 참 물은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물 맛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50 넘어가면 물이요. 그 다음에 50 넘어가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도 몰라요. 60 넘어가면 물 맛 없어요. 60 넘으신 분한테 물을 갖다가 맥주잔에 한 잔, 머그잔 한 잔 물 주가지고 그냥 맹물 주가지고 드세요. 그러면은 양 먹는 것보다 더 인상 찡그리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구멍에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아주 묘한 것은 제가 만든 커피는 이상하게 먹으면 물이 당기게 되어 있어요. 제 커피만 계속 먹는다. 물을 안 마신다. 목이 타요. 목이 점점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도록 만듭니다. 물을 마시고 서서히 몸이 좋아지시고 특히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커피 마시고 난 뒤에 마시는 물이 서서히 좀 달짝지근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솔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지 마라 이래요. 소금 나트륨 수치가 높으면 안 된다. 소금 안 먹고 싱거워지면요. 몸이 싱거워지면 물이 전혀 안 먹힙니다.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안 먹힙니다. 몸이 조금 짜야 물이 먹혀요. 몸이 짜게 되면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소금 물학해요. 좋은 소금 물학이랍니다. 몸이 짜지면 무엇 때문에 좋은데? 물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몸이 안 짜지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저희들 커피는 절대 짠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올립시다. 체온 올리자 말 많이 들어요. 체온 올리자고 사우나탕 가든지 열심히 뚝딱 부들먹이 들어간다고 체온이 안 올라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바깥 환경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몸의 체온은 어쩌는데 오히려 차워져요. 그 어쩌는데 속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저희들 나중에 체온계 가지고 테스트 이제 한번 할 거예요. 그래갖고 체온계 특대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체온이 안 해요. 제가 나중에 그 강의 딱 끝나고 우리 저 부산서 오신 우리 박봉희 선생님 말하다 체험자라고 부르면 돼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 뭐 체온도 다 재왔으니까요. 본인 몸 상태도 들어보고 그 체온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체온이 어떤가? 요즘 아이들 체온요 36.5도 우리 분명히 그래 배웠어요. 근데 36.5도 되는 아이들 만나기가요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그 비슷하게 가는 아이들도 요새 없어요. 저체온 현상입니다. 근데 커피 마시고 좀 있어 체온 재면 체온이 빠르빠르 올라가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6배 더 높아진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이 따뜻하면 근데 병을 이겨낼 힘이 좋아지죠. 암 환자들은 체온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뭐로 죽는데 이 병 저 병 죽는다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딱 되어 있어요. 몸에 수분량이 적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몸에 수분량이 80%를 넘어갑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수분량이 55% 이하가 되면은 뭐하는데 몸에 대사가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몸이 따뜻하고 몸의 수분 함량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죽고 싶어도 안 죽습니다. 자, 요런 이야기 듣고 요런 커피를 마시고 내가 좋아져가지고 본인만 혼자 하면은 본인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째야 되는데 요런 말을 갖다가 하면 안 돼. 옆에 사람한테 많이 권해줘야 돼요. 많이 권해주고 이왕 네가 먹을 거 네가 차를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뭐 하는데 뭐냐 그러면 요 힐링 커피 한 마셔봐라. 그리고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거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부 반응이 뭐냐면 생전 커피 안 드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좀 물을 많이 타가지고 묽게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뭐야 그러면 저희들이 DY 콜린스 다음 시간에 우리 김대영 대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살림을 윤택하는. 왜? 남한테 이야기해주고도 내한테 덕이 되면은 안 돼. 경제적으로 집안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돼도 하면 좋습니다. 간단하지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커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예. 질문 받으면은 저는 참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남한테 질문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질문 받으면 30분 걸려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질문 안 받고 오늘은 강의 요거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라든지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